안녕하세요. 북구소년입니다. 오늘 다뤄볼 책은 최신영 작가님의 구해증명입니다. 15년 전 출간된 구해증명은 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23년 1분기에 5만 부가 팔려나가는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셈입니다. 만약 네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그래야 너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잔인할 만큼 애달프고 간절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밤, 담은 길에 쓰러져 죽은 남자친구 구를 발견합니다. 구를 집으로 데려온 담은 따뜻한 물과 소독용 알코올로 그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다릴 거야. 기묘한 장례를 치르는 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구의 유령.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담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담은 할아버지 외에는 가족이 없는 줄 알았지만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이모를 만납니다.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랐지만 이모는 그날 이후 담을 키우기 위해 함께 살게 됩니다. 담은 이모를 사랑했고 이모도 담을 사랑했습니다. 담이 구를 처음 만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8살과 9살 때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에게 무심했습니다. 9살이 되자 구가 담을 가볍게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구와 담은 우연히 같은 날 학교에 결석했고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넌 왜 여기 있어? 서로에게 묻는 질문에는 의문보다는 반가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네가 있어 말을 걸 수 있게 되니 설레고 기뻤던 것이죠. 이모만을 사랑하던 담은 그날 이후로 구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와 담은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12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구와 담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온 아이들은 구와 담을 사귀는 사이라 규정짓고 성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온갖 손가락질에도 구와 담은 붙어 다녔지만 결국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덕이라는 남자아이는 담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의 시선은 언제나 구에게 향해 있었고 그로 인해 심술이 난 덕이가 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구와 담이 성관계를 할 때 이를 상상하며 조롱하는 말을 하죠. 구는 덕이가 담의 그런 모습을 그려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을 날렸고 싸움은 덕이의 형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구의 어머니와 덕이의 어머니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구는 덕이의 어머니가 입은 옷에 주목했습니다. 코트에 달린 털은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으며 스커트에는 단 하나의 보풀도 실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집안과는 달리 유복해 보였습니다. 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미를 좋아해도 될까? 덕이가 좋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미는 나 때문에 싸움에 휘말리기만 하잖아. 결국 구는 담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담은 구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담의 세계는 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담은 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구의 집 앞을 찾아가 보았지만 구는 자신을 떠올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담은 집 앞에서 구와 재회하게 됩니다. 구 역시 담을 그리워하며 담의 집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편 구의 집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구는 새벽에는 야채 가게에서, 낮에는 학교에서,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는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은 하루 종일 구를 기다리다가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구를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귀갓길에는 노마라는 아이가 함께했습니다. 노마는 구와 담보다 6살 어린 초등학생이었으며 부모님을 기다리며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구와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와 담의 귀갓길에 노마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오뎅 국물을 나눠 먹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노마는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다가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노마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은 구와 담은 서로의 왕래를 끊게 됩니다.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며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와 담은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할 사이라고. 담이 구를 기다리며 시간을 견디는 동안 구의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구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공장 직원 중 한 명인 진주 누나는 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고 아이도 있는 진주 누나는 구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음식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며 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는 진주 누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누나에게 털어놓게 되면서 구는 점차 진주 누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는 진주 누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는 진주 누나와의 관계가 사랑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언제나 담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진주 누나를 찾곤 했습니다. 노마의 사고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담은 구를 기다리며 공장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때 구가 진주 누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담의 이모는 세상을 떠났고 담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모도 구마저도 없고 나만 살아있다. 담은 시내 마트에서 고기 판매 일을 하며 구를 기다렸습니다. 홀로 남은 담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는 저녁 후 담에게 돌아왔습니다. 구는 아무 연락 없이 담의 집 앞에 나타났고 담은 왔어? 밥은 먹었어? 라고 말하며 어제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떨어져 있던 시간과 스쳐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은 재회한 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구의 가정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구의 부모님은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구는 이미 부모님이 죽었을지도 모르며 시신은 보험금 사기에 쓰였거나 장기부터 팔렸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구의 짐작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채업자들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전역한 구를 찾아왔습니다. 구는 담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은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라며 구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는 담과 함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과 일수꾼일, 성매매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가 번 돈은 모두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갔고 만족스러운 수익을 가져오지 못한 구는 사채업자들에게 바다에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담은 구에게 더 늦기 전에 도망치자고 제안했지만 구는 또다시 담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담은 행복하자고 같이 있자는 게 아니야. 불행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있자는 거야. 라고 말하며 구를 붙잡습니다. 구와 담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서류가 필요 없는 일을 하며 1년마다 거처를 옮기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구를 찾아냈습니다. 구와 담은 도망쳤지만 사채업자들은 그들을 다시 찾아냈고 또다시 도망쳐도 끝까지 추적해왔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은 시골 모텔에서 일하는 담을 찾아내고 그녀와 함께 지내던 구도 발견하게 됩니다. 구는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힌 후 도망치다 한동안 사라졌지만 185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청설모처럼 살자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골로 숨어든 구와 담은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구는 언젠간 아이를 낳아 노마의 꿈이었던 울트라 캡숑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또한 만약 담이 먼저 죽는다면 자신이 그녀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담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다시 구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구는 또다시 도망치다가 잡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도망을 시도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차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구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마지막으로 담에게 전화를 건 후 결국 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담은 길에 쓰러져 죽은 구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구의 몸을 먹으며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의 부모님의 몸이 그렇게 쓰였듯
구의 몸이 사채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물건으로 팔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 구의 몸을 먹고 자신의 몸에 흡수시켜 구가 살아있다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소설 구의 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시신을 먹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재이지만 사실 소재에 비해 내용 자체는 그리 참신하거나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가 헤어진 후 각자의 비극에 허덕이다가 재회하고 그 뒤에도 비극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구와 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소 클리셰적인 스토리에 눈을 잡아채는 식인 소재를 버무린 것이죠. 그런데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구와 담의 감정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의 증명은 챕터마다 서술자가 구와 담으로 바뀌며 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최신영 작가님은 유려한 문체로 구와 담의 속마음을 설득력 있게 풀어주시는데요. 서술자 변경이라는 장치 덕에 서로의 입장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구와 담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술자 변경 때문에 처음 읽을 땐 조금 헷갈렸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챕터가 시작하는 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요. 흰 동그라미는 담의 시점에서 서술된 파트, 까만 동그라미는 구의 시점에서 서술된 파트입니다. 해당 장치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리뷰와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